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6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요, 트럼프 닌자 드론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하다, 김정은 폭살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김정은이 잠 못 자겠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사실 아주 급비 보안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6명만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 공습 작전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안보 관련한 최고 당국자 6명하고만 작전을 논의를 하면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실시를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 다음에 법률특보, 이렇게 해서 이 핵심적인 인사들하고만 논의를 하고 전격적으로 닌자 드론을 이용해서 이 공습을 했는데, 이란 군부의 실력자인 솔레이마니가 사살됐습니다. 제거가 된 거죠. 성공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솔레이마니 동선을 추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정보 제공은 이제 팔로업이 됐겠죠. 여기에는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비밀 정보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휴민트라고 하는 비밀 정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정부를 도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 정부를 도청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정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움직임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사드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굳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실제 모사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이동을 하는데, 결국 이라크 바그다드에 이제 도착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폭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급비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를 폭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김정은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이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이란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은 원래가 신정 체제잖아요. 그렇죠? 신정 체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실질적인 권한이 더 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군부의 실력자 중에 실력자를 정밀 조준해서 폭살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원래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쿠서드군이라고 해서 쿠더스 군이라고 해서 이 정예부대랍니다. 정예부대인데 일종의 총사령관으로서 시아파 민병대를 지휘를 이제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라크에 정규군도 있겠지만 여기 구조가 좀 복잡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란군이 가 있느냐? 원래 이라크
이라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시 때도 원격으로 전쟁을 개시했죠. 그때는 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우주전을 방불케 하는 미국의 그 군사력을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정조준해가지고 결국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폭사를 하죠. 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후에 그 이라크가 이제 전쟁을 겪었으니까 이 100만 대군을 자랑했던 이라크군을 뭐 한 방에 날려버린 거니까 이후에 이제 경제 재건 개혁에 미국도 이제 동참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라크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이게 재미있는 게요. 원래 이제 그 이슬람 있죠. 이슬람에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전체 이슬람 해교도의 90%는 수니파고 10%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수니파의 종주국인 메카와 메디나라는 주요 도시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래서 이제 수니파의 종주국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아랍 국가들은 종족이 아랍인인데 이란만큼은 페르시아인입니다. 서로 종족이 좀 달라요. 근데 종교는 똑같이 이슬람을 채택하고 있지만은 사우디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아랍 국가들은 다 수니파고 오로지 이란이 시아파의 총본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랍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시아파가 된 건데 이 시아파가 그 벨트에서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는 시아파가 인구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시아파 종족으로서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시아파가 인구의 65%고 수니파가 35%인데 그동안 정작 그 미국의 제거 대상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실제로는 수니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수니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독재를 했죠. 그러니까 인구의 35%에 불과한 수니파가 이라크를 사담 후세인 지하에서는 통치를 했는데 사담 후세인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시아파가 3분의 2에다가 사담 후세인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공적이었기 때문에 수니파가 또 시아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아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이라크 인구의 3분의 2가 시아파고 시아파가 이제 사담 후세인 척결 이후 수니파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사담 후세인도 제거되고 하다 보니까 수니파가 득세를 하면서 수니파의 종주국인 시아파의 종주국인 그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종의 그 행제국가의 면모를 유지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쿠드스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일종의 정예부대인데 이라크의 민병대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라크의 실질적인 정규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민병대를 쿠드스군을 지휘하는 그런 총사령관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암적인 존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 대상이 됐던 거고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피살이 돼버린 거죠. 뭐.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코피 작전, 김정은 참수 작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김정은이 이제
뭐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김정은 저거 까불다가 미국이 이번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 까불면은 김정은 너도 이렇게 참수되는 거야.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죠. 물론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장치나 휴민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통해서 CIA가 이제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쨌건 이 솔레이마니 동선에 대한 팔로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확하게, 이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 이 참수작전은 정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성공을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로 가서, 어디에 뭐 있는데, 그랬을 때 바로 그냥 이 드론을 쏴가지고, 닌자 드론을 쏴가지고 이제 정밀 조준해가지고 참수를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랍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변 국가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사드가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 폭살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는 좀 달라요.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이렇게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외과 수술식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제거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100% 성공률을 보이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외과 수술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종기가 있다면 이 종기만 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양에 김정은이가 숙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잔다 하면은 그 지점을 향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닌자 드론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원래 평양 주변은 워낙 그 방공망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서 재래식 드론인 닌자 드론 수준 가지고는 사실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평양에 김정일을 치려면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텔스 드론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방공망 요격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지점에 이제 폭탄을 투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양의 김정은을 폭살시킨다 했을 때는 닌자 드론으로는 안 되고 스텔스 드론 정도는 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인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선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김정은은 동선이 극비리에 보안 유지가 되고 또 머무는 것도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척헌이라고 할지라도 김정은의 동선을 이동 상황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 위성 감시망을 가동을 해가지고 특정 시간대에는 이제 그 휴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북의 우리 국정원에서 운영하던 휴민트 조직도 지금은 다 뭐 조직이 끝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당히 김정일 시절에는 김정일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북의 국정원의 휴민트 조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동선 파악이 위성 감시 시스템이나 또 받쳐주는 휴민트가 필요한데, 이것도 이전처럼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김정은에 대한 정밀한 동선 파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제 스텔스 드론을 가지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정밀 조준에서 폭살을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김정은 폭살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은 중국이 우리 편이 돼야 돼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휴민트 조직뿐만 아니라 아주 거미줄 정보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정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중국은 중국 국가안전부, 우리로 치면 국정원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조가 있다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폭살시킬 수가 있지만은,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북한은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협조만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만 이제 스텔스 드론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공망을 뚫고 결국 김정은을 폭살시킬 수 있겠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안 받고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엔 동의 안 받고 미국이 우방국을 끌어들여서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단독으로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거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가 북한을 보호해주는 보호국인 중국하고 러시아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들의 입장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가 일단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북중러라고 하는 것이 맹방인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최고 지도자 제거 작업에. 그래서 이제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동의를 받더라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동선 확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정밀 정조준 해가지고 김정은을 폭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김정은 폭살 작전과 중동 지역의 요인 암살 작전은 좀 판이 다르다.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김정은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 정보도 유출이 안 되고 동선도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요격 시스템이라든지 방공망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끄떡 없어 라고 하지만 김정은은 속으로는 벌벌 떠는 거죠. 미국의 이런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대해서 떨지 않을 독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김정은도 내심으로는 되게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